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 철학 위의 미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바문가르텐이 한 얘기인데 철학 위의 미학.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가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학입니다. 아파트가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금매로 9억에는 낼 수 있어. 하지만 금매로 1억에 내는 놈은 없거든. 이건 미친놈이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게 철학. 하지만 미학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미학은 문화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재에 직지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훈민정음 해례도 어떤 사람한테는 엿바꿔 먹는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영원부터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선진국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3만 불 이상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사실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보는 가치 기준들이 그런 거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기성세대들하고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고진감래의 길. 네가 그것을 잘 참고 나면 막판에 좋은 식으로다가 뭐가 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가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저는 다르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죽은 놈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까 복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긁을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은 그게 충분히 각성돼서 나오는 것 같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저 약간 이상한 놈. 요즘 식으로 말하면 또라이즈.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또라이고 저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고 어떻게 보면 다 또라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또라이에 대해서 주목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람은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에 보면 미칠 광자는 이 또라이 광자인데 이 미친놈, 이 또라이들은 성인 바로 밑으로 봐요. 자기에 미쳐있는 사람, 어떤 하나의 세계 속에 미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의적으로 뭔가를 세상을 선도해가는 다 또라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 또라이가 먹히는 시절이고 4차 산업화가 되고 AI나 이 딥러닝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라이의 창의력만 살아남아. 그래서 지금은 미학적 판단입니다. 미학적 시대고 미학적 시대에서는 이 동아시아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답이 있는 거지. 나에게 맞는 것이 곧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현대사회에서 현대 젊은이들한테 사실 먹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성취시킬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이 부분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너는 이거 해 라고 하면 꼰대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꼰대와 멘토는 한 끗 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10대부터 찾아, 10대부터.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들은 제가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거의 공부에 대한 것들은 20대 초반까지 아이디어는 그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명상이나 뭐 수행이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쟤네들의 입을 다 막아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전공자다 이 작전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워서 창의적 사고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학교는 창의를 죽이는 도구예요. 창의력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학교는 보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거지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할 수는 없고 창의적 지식인은 오히려 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의 부적응자들이 훨씬 많죠. 획을 그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말고 그냥 상위급 말고 획을 그은 사람들은 다 약간씩 부적응자들이죠. 환자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걸 하악이 상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래 것들을 쭉 배워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겁니다. 하악이 상달. 아래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그러니까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남들이 아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다가 그것을 넘어가는 또 다른 걸 만들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걸 다 못 버티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옛날 공부법에 보면 상통의 하달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거를 탁 건드려서 튀어버리고 밑에 거를 쫙 맞춰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악이 상달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 공부 방식이 있고 상통의 하달이라서 위에 거를 탁 튀면 밑으로 쫙 다 맞춰서 터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상통의 하달 방식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몽상가인데 그런 방식이야말로 인식 주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선 후기의 스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교 입선이라고 교학적 공부를 하고 나서 선으로 들어가요.
선불교로 이제 참선하는 데로 들어갔는데, 하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선선후교라고, 선을 먼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를 딱 인지가 터지면 요게 이런 거구나 하고 물리가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학적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빨리 들어온대. 그러니까 뭐냐면 미술 이론을 배우고 나서 모든 미술 이론을 배우고 붙잡아서 이 미술을 작품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 붓부터 먼저 놀려보는 거예요. 놀려보면서 이론책을 보면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학적 발견은 하기 상달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예술적 발견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명상은 상통의 하달이 됩니다. 사실 동아시아가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통의 하달에 매몰돼서, 이건 미학적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서구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서구는 벽돌 쌓는 것처럼 피라미드 쌓듯이 이렇게 문화를 축적해 온 거고, 동아시아는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문화가 이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그게 전수가 잘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천재성을 가졌거든. 천재성을 가졌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행복의 문제는 사실 상통의 하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냐면 주관성이거든요. 과학은 객관성인 거고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완전 객관은 아니에요. 과학도 사실은, 과학도 사기지. 하지만 합리성을 내보이는 사기지.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과학은 아무튼 객관화라고 하는 게 1차적이라면 명상은 어차피 주관성이에요. 명상은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상통의 하달, 그래서 안목을 먼저 키우고 나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해능 스님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했죠. 당신이 공부하고 나서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나무꾼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금강경 설법을 오종홍윤 스님한테 듣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통의 하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성후교. 그러니까는 먼저 마음을 닦고 그 맑은 걸로 세상을 투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경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딴 거는 몰라도 불교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경전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난 체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과학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상통의 하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상통의 하달의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아우라가 있고 강렬한 포스가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우주를 돌린다니까. 내가 우주가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인간 행복은 완성된다. 끝났다는 얘기예요.